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해양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입니다. 그러니까 200해리라고 하면 킬로미터로는 약 370km입니다. 그러면 이 서해가 740km가 되면 그냥 획정하면 돼요, 잘라서. 그런데 서해가 400km, 좀 넓은 데가 450k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370km를 주장을 하면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획정이 금방 되겠어요? 이 양보를 안 한단 말이죠. 결국 한중 양국은 경계 획정은 미뤄두고 임시방편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하는데요. 서로 EEZ가 겹치는 구역에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역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여야가 입을 모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알바키시도 반드시 강력 저지해야 된다. 중국의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어떤 국제사회에 알리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오랫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잠정조치수역 PMG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시작은 2018년 PMG에 정체불명의 대형 구조물이 나타납니다. 지름 60m, 높이 35m의 용도를 알 수 없는 특이한 생김새. 그런데 그 후 같은 모양의 구조물이 또 하나 세워집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 지름 70m에 높이 71m로 아파트 25층 높이입니다. PMG에서 발견된 구조물은 총 3개. 그중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 철골 구조물입니다. 가로 100m, 높이 50m. 3개의 커다란 철탑이 서 있는 모습. 원래 유럽에서 석유 시추선으로 쓰던 거를 옮겨놓은 겁니다. 이 석유 시추 시설을 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헬리포트가 있고요.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수중에는 음향 탐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2개의 시설물과 달리 고정식이라 사람이 머물 수 있고 잠수 인원까지 포착되자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의심을 자아냈습니다. 그 잠정 조치 수역에 관한 건인데요. 가장 우려되는 점들이 결국은 군사 시설을 만들거나 영토 주장을 할 가능성들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다. 기본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중국이 이미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구단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암초라든가 이런 데다가 활주로를 만들거나 기지로 만드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서해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국가와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위해 암초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까지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바다 위의 영유권 갈등. 그렇다면 서해에 설치된 구조물도 해양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인공섬이나 내지는 철거 구조물을 설치를 해놓고 이걸 해양 경계의 하나의 기점으로 활용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좀 일각에서 우려를 했던 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더 많은 이의지를 주장할 거 아니냐. 이거는 좀 잘못된 주장이죠. 더 넓은 바다를 가지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중국은 초대형 구조물을 왜 설치한 걸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PD수첩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약 7시간, 칭다오 남쪽에 있는 르자오시는 서해를 바라보고 있는 항만 도시입니다. 이곳에 서해 구조물 설치를 주도했다는 완저펑 해양개발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건물 앞 심해 연어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 취재진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생연어를 손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싱싱한 연어회를 판매하고 있다는 이곳. 是当地的吗？不是挪威进口的呀。不是，按照本地从养这个发源地的话，
本地生产养殖的，这不是那个在那个一般热的地方不能生产那个产品。黄海冷水团啊。 이곳에서 판매하는 연어가 양식된 곳은 르자우시에서 동쪽으로 130해리 떨어진 황해 냉수 가두리 양식기지. 심해 연어가 생산된 곳이 바로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있는 그 구조물이란 겁니다. 这个多少钱一套的？108。108。 对对。 주한 중국 대사관 역시 서해 구조물에 대해 심해 양식 시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찬물에서 사는 연어가 어떻게 서해에서 양식이 가능한 걸까? 서해 PMG의 깊은 바다에는 사계절 내내 차가운 냉수대가 지나는데 이 시설물을 심해에 내리면 차가운 바닷물에서 연어 양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폐시 추선으로 만든 철골 구조물은 양식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상주하기 위한 관리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중국은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심해 양식장을 개발했다며 관영 매체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根据中韩渔业协定，在中韩暂定措施水域内积极开展合作。中方企业在上述暂定水域建立的渔业养殖设施，这并不违反中韩的有关协定。 잠정조치 수역은 양국이 다 어업할 수 있는 곳이며 양식장은 어업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중국의 입장. 하지만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바다에서는 일방적인 물리적 변화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주장이 중첩하는 수역에 대해서는 자제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자제 의무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이 구조물을 갖다 설치했다는 것 자체는 유엔 해양법 협약 74조 3항과 83조 3항이 말하고 있는 자제 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결국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설치와 관리가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서해 구조물 인근을 조사하려던 한국 조사선을 중국 해경이 막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건 미국의 싱크탱크 CSIS 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현지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CSIS analyzed several satellite images and AIS data within the PMZ to understand recent developments within the zone. In September, we noticed an interesting AIS data pattern where we saw a South Korean research vessel known as the Onnuri enter the PMZ. And as these two vessels approached the Chinese structures, we also noticed a Chinese Coast Guard patrol ship. AIS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그날의 항적 기록입니다.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잠정조치 수역에 진입한 것은 오후 5시 30분. 그러자 근처의 중국 해경 함정이 온누리호 쪽으로 따라붙습니다.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따라 잠정조치 수역에 진입하고 칭다오에서는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한국의 온누리호와 해경이 PMG를 벗어날 때까지 약 15시간 동안 동행했다는 중국 해경들. 한중 양국 간의 대치 상황이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온누리호를 운용하는 해양연구기관에 찾아가 직접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온누리호가 당시에 그 중국의 시설물 근처를 항행하다가 정선하고 조사 행위를 한 1시간 반 정도 수행을 하고 있었고, 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외부에서 항행 기록, 그 AIS라고 하는데 그것만 봐서 딱 이 그림을 보면 1시간 동안 혹은 2시간 동안 동일 지점에 조사선, 중국 해경함정, 한국 해경함정이 그대로 서 있네. 이건 일종의 대치 국면으로 오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투명하게 공동 관리해야 하는 수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시설물도 설치한 것도 저도 이제 강하게 비판한 것 중에 하나, 일방적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일방적 행위를 하면
우리도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수역이다. 이건 중국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돼요. 새해 첫 국빈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방중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서해 문제였습니다. 지금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뭐 관리하는 뭐 시설이 또 있다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뭐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옮기자. 그럼 뭐 자꾸 논란이 되니까. 할 수 없는 관계이고. 구조물 일부를 철수하기로 중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물고기 양식장이라고 한다. 살짝 넘어온 거다라며 중국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3주가 지난 시점. 중국이 서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대형 구조물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예민하게 여겨지던 관리시설을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측은 구조물을 정말로 철수했을까? PD수첩은 베이징에서 8시간 거리인 산둥성 웨이하이 항으로 갔습니다. 前几天这边好像那边有个叫什么亚特兰泰大西洋亚特，这个就是那个号雕上写的那个招商。哦，威海船城。 드디어 도착한 웨이하이 조선소. 저 멀리 커다란 철탑 구조물 한 개가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3개의 철탑 구조물과 헬기장까지 있는 모습. 서해 PMG에 있던 관리시설 구조물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는 2개의 시설물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며칠 후 중국 음식 체험 행사장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계기로 해서 서해 구조물 2개가 추가로 철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지. 关于黄海的事，现在事态朝着积极的方向在发展，这个都是我们双方乐意看到的。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겠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실용외교라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한미 동맹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